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만 같이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배꼽 아래에 손바닥을 가볍게 올려놓아 보세요. 손바닥이 끝나는 아래 지점을 손가락 2개로 살살 눌러보세요. 묵직하게 아프신가요? 두 번째, 잘 때 이불 밖으로 발 내놔야 하나요? 이건 발바닥에서 열이 나는 신호예요. 세 번째, 자다가 식은땀으로 베개 젖은 적 있으세요? 세 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내 점막이 메말라가는 신호입니다. 이게 갱년기 질 건조증, 위축성 질염이 호르몬제로 잘 안 잡히는 진짜 이유예요. 영상 보시면 위축성 질염이 왜 자꾸 재발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좋아질 수 있는 방법과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 건조증이라고 하면 보통 관계할 때 아픈 걸로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위축성 질염 환자분들을 괴롭히는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옷 갈아입을 때 속옷이 닿기만 해도 따끔합니다. 딱 붙는 옷은 생각지도 못하고 헐렁한 옷을 입었는데도 걷다 보면 마찰감이 있어서 신경이 쓰여요. 소변 볼 때 화끈거리기도 하고요. 관계할 때는 쓰라리고 따갑고 끝나고 며칠은 부어있고요. 관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따가운 순간이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외음부가 일상에서 생각보다 마찰을 많이 받는 부위거든요. 집안일을 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주방에 오래 서 있어도 불편하고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보통 호르몬제를 권유받으세요. 그런데 그 약으로는 잘 안 잡혔던 분들 많으시죠? 왜 호르몬제로 안 잡힐까요? 호르몬제가 갱년기 열감은 어느 정도 가라앉혀 주기는 합니다. 다만 위축성 질염은 잘 안 잡혀요. 게다가 유방에 혹이 있으시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호르몬제 자체가 부담스러우셔서 망설이는 경우도 많죠. 위축성 질염 단순히 호르몬 부족 문제가 아니에요. 점막 자체가 메마른 상태에서는 약으로 호르몬을 채워줘도 점막이 그 호르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싹 메마른 땅에는 비를 뿌려도 빗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점막이 왜 이렇게 메마른 걸까요? 갱년기에 유독 심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갱년기에 들어서면 몸에서 열이 끓기 시작해요. 특히 열이 위로 많이 오릅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등이 후끈해지는 상열감이 생기죠. 밤에는 식은땀이 흥건하게 나고요. 입이 바짝 마르고 자다 깨면 혓바닥이 자주 깔깔한 증상을 느끼실 거예요. 이런 상열감이 심해지면 단순히 위쪽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냄비 안에서 물이 계속 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냄비가 가열될수록 물이 졸아붙고 점점 줄어들죠. 물이 사라지면 냄비 바닥은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결국 다 타버립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위쪽에서 갱년기 열이 계속 끓으면 아래쪽 진액이 졸아붙어요. 위가 끓으면 아래가 마릅니다. 이때 우리 몸은 끓어오르는 열을 어떻게든 식히려고 해요. 그래서 밤에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또 냄비 바닥이 더 뜨거워지듯이 우리 몸의 가장 아래쪽인 발바닥에서도 열감이 느껴지고요. 영상 시작할 때 자가진단으로 살펴보시라고 한 게 바로 이런 신호들이에요. 그래서 갱년기 열감이 오래 가시는 분들은 점막이 마르고 외음부가 얇아지고 질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음허라고 했어요. 음은 우리 몸에 시원하고 촉촉한 기운을 의미하고 진액이라고 표현했어요. 촉촉함이 부족한 상태, 몸이 과열된 상태가 바로 음어입니다. 지난번 1편 영상에서 말씀드린 분들과는 정반대예요. 1편은 아랫배 보일러가 꺼져서 자궁 펌프가 작동을 못하는 분들이었어요. 2편은 위에서 불이 끓어서 아래 진액 자체가 말라붙은 분들이에요. 같은 갱년기 질 건조증이라도 이렇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어 상태에서 메마르는 게 질 점막만이 아니에요. 요도, 항문, 눈, 코, 입 등 우리 몸이 외부와 접촉해 있는 곳은 모두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질 점막이 마르면 바로 옆에 요도 점막도 같이 마릅니다. 방광 안쪽 점막도 같이 마르고요. 그래서 위축성 질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들을 같이 호소합니다. 소변 볼 때 따끔하다. 방광염이 자주 재발한다. 항문이 자주 가렵다. 입이 자주 마르고 끈적하다. 눈이 건조하고 뻑뻑하다.
이게 다 진액이 메말랐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위축성 질염이 자꾸 재발하는 진짜 이유예요. 점막 위의 방어막이 무너졌으니까요. 점막이 마른다는 건 그 위의 보호막도 함께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점막이 외부와 접촉해 있기 때문에 늘 점액이 나와서 보호막을 형성하고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점막이 마르면 점액도 말라버리고 방어막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방어막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약한 자극에도 쉽게 상처가 나고 염증이 잘 생겨요. 건조해지면 미세 손상이 생기고 염증이 오고 그래서 점막은 더 약해지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메마름이 왜 나한테만 온 걸까요? 다른 분들은 갱년기에 열은 나도 아래쪽은 괜찮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프고 따끔거릴까요? 점막이 마르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몸 안쪽 깊은 곳에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입니다. 앞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부신은 신장 위에 붙어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호르몬이 있어요. 하나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신이 코티졸을 분비해서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하나가 중요해요. 갱년기에 들어서면 난소가 여성 호르몬을 점점 만들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부신이 여성 호르몬을 대신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갱년기에 필요한 진액을 채워주는 호르몬을 만드는 곳도 바로 부신이에요. 그런데 부신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꼭 쉴 시간이 필요해요. 과부하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부신은 밤에 푹 자야 회복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카페인을 자주 드시면 부신이 회복할 틈이 없어요. 갱년기에 유독 몸이 힘드시다 하는 분들 계시죠. 사실 이 부신이 지친 분들이 많아요. 평생 신경 쓸 게 많았던 분들, 가족들 챙기느라 새벽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밤늦게 주무셨던 분들, 잠자는 시간 아껴가며 에너지 다 쏟아서 일에 몰두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갱년기 들어서기 전에 이미 부신이 지쳐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갱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부신이 지쳐서 여성 호르몬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진액이 더 빠르게 마르고 갱년기 음어 증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부신을 다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영상 처음에 자가진단 같이 해봤죠. 배꼽 아래에 손바닥을 대고 그 아래 지점을 눌렀을 때 묵직하게 아프셨던 분, 그 자리가 바로 하복부가 메마르고 굳어있는 자리예요. 진액이 부족해지면 하복부 점막이 마르고 주변 근육과 조직이 함께 굳어가요. 배꼽 아래부터 치골까지 그 주변을 눌러보면 유독 단단하고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풀어줘야 진액이 채워질 수 있어요. 한의원에서는 이 부위를 직접 풀어드려요. 그 자리에 약침을 자입해서 메마른 점막에 진액을 직접 보충하는 겁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쓰는 게 태반약침. 한방에서는 자하거라고 해요. 동의보감에 음을 자양하고 진기를 돋군다는 효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하거는 지친 부신을 다시 일으키고 갱년기에 부족해진 진액을 채워주는 핵심 약재예요. 식약처에서도 갱년기 장애 개선에 사용되는 정식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고요. 약침이 굳은 부위를 직접 풀어주는 치료라면 한약은 몸 전체에 진액을 채워주는 치료예요. 진액이 제대로 채워지려면 몸도 부드러워져야 하고 지친 부신 기능도 함께 살아나야 해요. 그래야 점막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거든요. 이때 숙지왕, 생지왕, 천문동, 맹문동, 구기자 같은 약재들을 사용합니다. 마른 진액을 몸속에서부터 채워주는 약재들이에요. 실제 연구에서도 항노화, 항피로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밝혀졌고요. 다만 환자분마다 음어의 정도가 다르고 동반되는 증상도 다 다르시거든요. 같은 위축성 질염이라도 방광염이 자주 오시는 분, 잠을 못 주무시는 분, 가슴 답답함이 같이 있으신 분, 다 다르게 처방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 집에서도 진액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약재 중에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를 물에 끓여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물 1리터에
구기자 15g을 함께 넣고 약불에서 30분 정도 달여주세요. 하루 두세 번 나눠서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구기자는 동의보감에 음어 환자의 진액을 채워주는 약재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간과 신장의 음을 함께 보충해주는 약재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갱년기 음어에 해당하는 분들께 더 잘 맞아요. 최근 임상 연구에서도 부신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해주고 피로를 풀어준다는 결과가 보고되면서 예전부터 한방에서 사용해온 효능이 현대 연구로도 뒷받침되고 있어요. 만약 추가로 열감이 특히 심하시거나 자다가 식은땀이 흥건한 분들은 맹문동 5g을 같이 넣어보세요. 맹문동은 위로 떠오른 열을 식혀주면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약재예요. 입마름, 구강자결감, 쇼그렌 증후군 같은 점막 질환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평소 비위가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맹문동은 빼고 구기자만 드시는 게 좋아요. 맹문동이 차가운 성질이라 비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약차로 진액을 채워주시는 동시에 부신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셔야 해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밤과 카페인입니다. 첫 번째, 12시 전에 주무세요. 부신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돼요.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부신이 회복할 시간을 못 가져요. 잠은 자는데 잠양이 줄었어요 하시는 분들 많죠. 양보다 중요한 게 시간대예요. 11시에는 누우시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래야 12시 전에 잠이 드실 수 있어요. 이 자체가 가장 큰 치료입니다. 두 번째, 카페인 줄이세요. 커피, 녹차, 바카스 같은 에너지 드링크 모두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카페인은 부신을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자극제예요. 잠깐은 머리가 맑아지지만 부신은 그만큼 더 지칩니다. 특히 오후 2시 이후의 커피는 밤에 부신이 쉬어야 할 시간까지 빼앗아요. 그래서 커피는 오전에 하루 한 잔만 드세요. 이게 부신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1편도 함께 보시면 좋아요. 1편은 정반대 유형이었어요. 아랫배가 늘 차고 손발이 얼음장 같으신 분들 이야기예요. 같은 질 건조증인데도 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자가진단 3가지 중 어느 신호가 가장 강하셨나요? 치골압통, 발바닥열, 자다가 식은땀? 댓글로 알려주시면 관련 정보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서 내 몸의 고장난 온도를 함께 찾아드릴게요. 혼자 답답하셨던 분들 한의원에 오셔서 한번 여쭤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